오늘 영상은 이탈리아의 북중부에 위치한 중세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볼로니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니아 대학이 있고 유럽에서 몇 번째 부자 도시인 이곳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또 도심지의 두 개의 탑은 이색적인 여행의 볼거리이기도 하죠. 볼로니아엔 또 카타리나 성녀에 관한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크리스마스 예술 나는 성모 마리아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고 1712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에 의해 시성된 카타리나는 부패되지 않은 채로 500년 이상을 앉은 자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도시 볼로니아, 이탈리아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이곳의 관광지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볼로니아엔 두 개의 종탑인 가리센타 탑과 아시넬리 탑이 있습니다. 486계단을 올라서 전망대에서 바라다보면 볼로니아시가 다 보이고 붉은색으로 물든 도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마조레 광장에 건축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산 페트로니오 성당입니다. 볼로니아의 성인 산 페트로니에게 봉헌된 성당인데요. 세계에서 5번째 크기라고 합니다. 성당 길이가 132m. 그리고 원래는 이것보다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궁전을 건축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 조금 축소해서 지었다는 게 이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삐죽이 솟아있는 탑 두 개가 보이시죠? 탑 하나는 높이가 90m, 하나는 48m인데요. 원래는 60m였다가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부를 제거했다고 하는군요. 계단은 무려 486개로 올라가는 데만 해도 땀을 뻘뻘 흘려야죠. 마음에 들었던 풍경 한 가지가 있었는데 거리 양옆으로 붉은색 건물들이 특징이었고 기둥 안쪽으로 아케이드가 쭉 있었죠. 한국에서 보지 못한 상점들의 모습은 조금은 럭셔리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들 자체는 견고하게 지은 게 특징이었고 외벽들도 밑자가 아니라 세련되게 조각을 해놓아서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건물들을 멋지고 튼튼하게 지을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건 건물들의 색이 좀 칙칙했는데요. 그게 중세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색이겠죠. 그리고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건 말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라고 하더군요. 확실히 볼로니아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중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명품 도시 볼로니아의 아케이드에는 이태리에서도 가죽공예로 유명한 아테스토니 남자 구두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은 보통 한 켤레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죠. 여성용 부츠도 있는데 부자들에게는 껌값 정도겠으나 재료는 어찌나 비싼지요. 이곳은 명품 자동차 모터사이클의 메카로 페라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박물관도 외곽 지역에서 만날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40km 정도의 아케이드 길이 때문에 웬만하면 우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2시간 정도 걸어보니까 정말 길더군요. 돈만 많다면 살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아쉽게도 돈이 없어서요. 볼로니아 대학은 11세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이 1156년에 만들어지면서 해부학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사진은 볼로니아 시청인데요. 성남시와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시장님 있을 때 했죠? 그리고 볼로니아 FC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일부 리그인 세리에 A에 소속된 프로축구 클럽 팀이죠. 1909년에 창단했으니까 벌써 112년이나 되었네요. 볼로냐의 성 페트로니오 성당은 미안성입니다. 정면에 성모 마리아와 어린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기도 하고요. 볼로냐 대학이 위치해 있어서 붉은 도시라는 별명과 함께 현자들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양하고 기름진 햄이나 소세지 등 덕분으로 뚱보들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니까 동상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볼로냐에서 태어나서 또 대학을 다니고 의학을 공부했던 루이지 갈바니입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게 이태리 주화에도 이 사람 얼굴이 있네요. 또 이 동상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장군이자 이탈리아 통일 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리발디입니다. 이 사진은 마지오레 광장 쪽인데요. 대성당 앞이라서 사람들도 많고 사방의 경관이 멋집니다. 두 개의 탑과 함께 볼로냐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고요. 이 광장을 끼고 산 페트로니오 바실리카랑 또 여러 궁전 그리고 시청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구경한 후에는 또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 좋고요. 이 사진은 엔조 왕의 감옥이 되었던 건축물 궁전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볼로냐 여행의 필수 코스인 두 개의 탑입니다. 아시넬리 귀족을 위해 세워진 탑이었고요. 수많았던 탑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두 개만 딱 남아 있습니다. 큰 탑이 아시넬리, 작은 탑이 그리센다인데요. 작은 탑이 현재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관절이 나쁘신 분들은 피해 주시고요. 97m를 올라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올라가시면은 전경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이 사진은 넵튠 분수입니다.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 그리고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즐겨보시죠. 뚱보의 도시란 별명이 붙어있는 볼로니아는 콜드컷 같은 소시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볼로니아산 파마산 치즈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볼로니아에서 또 유명한 건 매년 열리는 세계의 그림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서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규모도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데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세계 같은 역할을 하는 이곳엔 한국 작가들도 그동안 많이 참여를 하셨더군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중세도시이자 부자도시인 볼로냐를 공부해봤는데요. 볼로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재미있으셨는지요? 주말도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